사람만을 위한 디자인 말고 특수한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에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에르고노믹스나 유니버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만 타는 사람도 그 바지가 휠체어 타시는 분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바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직립보행을 하시는 분만을 위해서 아름다운 바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라든지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나와는 다른 어떤 개체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 이 워크숍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과 이해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공감을 할 것이냐라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시각으로 통해서 나눔, 공감, 그리고 인정.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른 눈높이로 보는 세상이고요. 제가 그냥 환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의 내용은 결국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내가 아닌 다른 개체의 눈높이로 본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감을 해보십사 하는 취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실 때 공항 근처에 가면 이게 딱 보이죠? 조금 더 내려가면 보이시고 뭐 케이블카 타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눈높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걸어가시면 보이는 그런 수준의 눈높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흔한 풍경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사는 거고, 요건 내 책상에 앉았을 때 보이는 눈높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클로즈업되는 시선도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딸기를 저렇게 들여다보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눈높이를 경험하고 사신다라는 거를 환기시켜 드린 거고요. 그러면 사람만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만 보지는 않아요. 동물들도 시각이 있죠. 물론 색깔 정보나 이런 거의 해석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동물들도 봅니다. 실은 곤충들도 봅니다. 그쵸? 시각이 있어요. 얘네도 시각이 있는데 저희와 매우 다르게 봅니다. 포유류와 매우 다른 방법으로 보죠. 특히 잠자리의 그 눈은 정말 아주 다양한 정보를 거의 360도에 가까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한자리에서 그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많이 연구하셨어요. 연구자들도 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다르다라는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에서 도입한 조감도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조감도라고 하는 건 새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새의 눈으로 봐서 이 건물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건축용 CAD에서는 뷰 포인트를 계속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선, 이 방법, 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죠. 심리학자들도 이 보는 방법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 거야?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봤을 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시각적 차이에 의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이게 그래서 심리검사 반응할 때 많이 쓰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각적인 차이 연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다르게 보는 세상도 있습니다. 간단한 제가 다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근친변론, 아주 짧은 그리고 마스쿤이라는 비극의 유전자. 그런데도 왜 근친변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일까? 네, 저 마을은 근친결혼이 흔해서요. 결과적으로 생명인 아이들이 취재팀이 많이 발견한 것은 일어났대요. 핀즈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스쿤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 너무 흔하니까. 마스쿤이라는 말은 잘 보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문명 국가에서로는 생명이라는 명칭은 색깔에 대한 장애가 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핀즈립 사람들은 마스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뿐이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장애라는 말은 더더욱 모른다는 점이다. 굳이 색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집은 집이라고 인지하고 꽃은 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색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쟤는 왜 꽃을 제대로 못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은 생명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는 이런 색깔들이 저렇게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태어나서 저런 색으로 구별하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이런 색을 보지 못한다는 게 불행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차별하지 않으면 차별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은 더 다른 또 하나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깜짝아! 야, 너 여기서 뭐해? 나가! 야, 나가! 이 눈동자 선생님이 잘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원래 의적은 유기견을 죽이자는 캠페인이 나와요.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보면 확실히 정말 우리가 사는 생활이 그 동네죠. 동네인데 눈높이가 확실히 다르죠. 이 강아지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세상은 저렇게 생긴 거죠.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눈높이에서 본 그런 아주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무튼 그런 눈높이를 경험해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실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각자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달력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거는 와일드 사이트라고 써있죠. 말 그대로 매달 그 생물의 눈높이로 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3월은 잠자리죠. 이렇게 접눈으로 보는 그 상태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6월은 문어였어요. 그래서 문어는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흐릿흐릿한 형태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어의 그런 사이트고요. 지금 이거는 누구의 눈일까요? 누구의 눈높이로 본 걸까요? 8월은 바로 이제 물고기의 눈이 이렇게 굴곡이 왜곡이 심한 그 뷰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대로 이제 만들어 본 그 달력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12월은 12월인데 12월도 잘 안 보시죠? 12자도. 예. 저 혹시 누굴까요? 예, 막지. 네. 막지는 거의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시력에 가깝고 아시죠? 그 레이저 같은 그런 초음파를 써가지고 그 방향도 구별하고 장애물이 있다는 걸 구별한다고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음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더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거의 점자 수준이에요. 지금 달력이. 그래서 거의 안 보인다. 라는 거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구의 실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상당히 다양한데 사람은 이제 자기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본 것만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동물이나 살아있는 개체들이 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디자인에 접목해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이런 그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극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선과는 그러니까 시력과는 좀 다른 걸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맹인분들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유도블럭 같은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걸 고려한 디자인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촉각을 이용해서 요리하기 편하게 만든 요리 도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인정과 공감이라는 걸 바탕으로 개발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도 스스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이 잘 보이는 사람과는 다른 조리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조해 줬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워크숍에서는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감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와는 다르게 느끼는 사람과 공감해보는 거를 디자인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이 워크숍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이거는 학교에 가셔서 늘상 보시는 그 학교의 풍경이 있으시잖아요. 그 환경이 여러분한테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늘상 보는 이 익숙한 환경을 눈높이만 달리해서 보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익숙한 공간도 눈높이만 달리해서 보면 정말 다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또 시각을 통해서 인식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과도 공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인간의 눈높이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은 상당히 낮은 눈높이, 저희보다 훨씬 높은 눈높이에서 보는 생명체들도 많다라는 거를 느끼셔야 해요. 느껴보셔야 해요. 근데 워크숍에 이제 실질적인 제약상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눈높이는 체험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워크숍 구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보다 주로 낮은 눈높이의 세상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은 이제 간단히 워크숍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눈높이만 달리하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시각적으로 그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썼다시피 되게 확대돼서 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엄청 축소해서 보는 거라든지 원근법이 없는 생명체도 있어요. 사람은 양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생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없이 보는 세상이라든지 생명이나 색약은 특히 쉽게 체험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선글라스를 아주 진한 색을 끼면 물체에 대한 그런 색 정보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체험해보는 것들도 학생들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러니까 시각에 국한된 체험을 하시게 될 거지만, 실은 오감이라는 것, 즉 다른 감각에 의해서도 다른 생명체의 그런 개체적인 거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각이라든지 아니면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몰랐는데 되게 이렇게 체온이 낮은 동물들은요, 사람이 이렇게 그 동물을 딱 잡으면 불에 데인 것 같대요. 그 동물은 사람이 딱 잡는 순간 뜨거운 게 와서 확 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전혀 이제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촉각에 의해서도 상당히 다른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고막이 터져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느끼는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개미만한 소리로 들리는 생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은 그렇구나라고 우선은 알아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거를 알아야지 이분들하고 공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정말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공통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감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잘 보지 못할 때 이 사람과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이제 이게 그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개체로서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아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학생들에게도 아마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물도 상당히 간단해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만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눈높이를 표시할 스티커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솔직히 뭐 탐색 코스 지도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처음이시잖아요, 이 공간이. 그래서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냥 본인의 학교에 돌아가셔서 하실 때에는 학교 너무 뭐 애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코스인지. 그러니까 뭐 지도도 별로 필요 없고 익숙한 코스를 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 그리고 이제 종이, 큰 거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하거나 뭐 나중에 이제 그거를 뭐 다시 그림을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같은 거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오늘 진행될 건지 그 단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팀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원들은 함께 산책을 한번 하고 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으실 건데 그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찍을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 4명, 네, 한 서너 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소개를 하시고 인사하신 다음에 자, 한 팀에서는 하나의 눈높이만 유지하실 거예요. 눈높이는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눈높이인 바로 눈옆. 그러니까 자기 팀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팀은 그냥 눈높이로 하겠다, 아니면 허리 눈높이로 해보겠다, 아니면 무릎 눈높이로 해보겠다. 산책하시는 동안 내내 이 눈높이에서만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눈높이를 결정하실 거고요. 저희가 지도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바로 이 건물을 포함한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이 옆 동네를 잠깐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가 A 코스와 B 코스 두 코스가 있는데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만 이제 뭐 한쪽에만 몰리는 것만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각 팀별로 이제 산책을 하시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우리 여기서 사진을 찍어봅시다 하고 이제 조원들끼리 동의를 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산책하시는 동안 사진 찍은 포인트가 한 10포인트 정도만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하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찍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산책한 코스 중에 10포인트 이하로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 찍으실 때 어떤 컷은 좀 버리게 되는 컷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네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동시에 찍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최 10포인트 이상인 거기 이렇게 지점에서 찍으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에서 찍으시면서 산책을 잘 하시면서 촬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산책하신 코스를 담은 사진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다 그 색상 위에 전지를 놔드렸죠? 이 전지를 이제 2장을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산책하신 코스를 그릴 거예요. 선으로 표시를 해보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갔다 온 길별로 사진을 붙여볼 거예요. 자기가 찍어온 사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 라고. 내가 이거 산책하고 온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사진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 조가 찍어온 사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건 뭐고, 나 이거 평소에 잘 이런 거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있더라 라는 새로운 삶을, 그리고 이 눈높이를 항상 갖고 다닐 것 같은 생명체는 뭐가 있을까, 같은 코스를 돌아온 다른 조 거를 이제 바꿔서 볼 거예요. 다른 조가 만드시는 지도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코스를 갔다 왔는데 다른 눈높이에서 찍은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공통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할 거. 그래서 우리가 다녀온 똑같은 길인데 제일 다르게 보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지만 제대로 안 보이는 어떤 사인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이 모든 눈높이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통 질문으로 던지는 그룹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지도를 서로 바꿔가면서 보면서 똑같은 코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의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동산이나 뭐 이런 숲 이런 데라든지 시장 이런 데가 제일 좋아요. 체험하기에.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되게 익숙한 동네 시장이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학교 조경이 꾸며진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누구는 자기 머리 위에서만 찍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한테 한번 니네가 어떤 게 보이더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라는 감각에 대해서만 지금 이 워크숍에서는 다루게 됩니다만 이것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유도하시는 게 그러니까 오감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체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작성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책 나가기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1주는 스티커를 허리에 하셔서 항상 그 높이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커가 있죠? 예, 다른 방향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찍으시면 돼요. 오늘 차들이 많이 보이네. 근데도 계속 이 건물이 이 방향이 있어야 해요. 네. 그러면 예. 요거고 올라안을 찍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예, 사조분들 여기 오전으로 오십시오. 자, 이제 다른 그룹이 작성하신 지도를 보시고 이 1, 2, 3번의 질문을 작성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뭐가 꼭 필요하시면 제일 안 돼요. 가까이에서 이제 다른 조원들께서 적어놓고 가신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각 조에서 한 분씩만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사진 찍어가면서 저층 찍은 것도 있고 하늘도 보이게끔 찍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게 찍은 게 크게 세무리가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잣대로다면 항상 봐서는 안 되겠다. 빛을 달리해서 밝게 하면 어둡겠어. 맞습니다. 그건 어떨까? 좋습니다. 예. 우리가 어둡지만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이거는 있는 걸 보고 그리지만 그걸 분해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도 사과의 본질이 될 수 있음을 연결을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수업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쪽 눈만 감게 하거나 한쪽 눈에만 반창고를 붙인 다음에 돌아다니게 하면 넘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 감이 없어서요. 그것도 되게 좋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험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몇 개 학교들이 지금 이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 바꾸는 환경 개선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실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아이들 그런 거 위주로 바꿔주시고 이런 안전한 그런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주는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